아니 근데 뭔 자료를 이렇게 엄청 준비해 오시는 아니 갈수록 진짜 왜 이렇게 많이 공부해 와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부담스럽게. 두 분이 어머, hi, 아이고 Steve.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Fine, you? thank you. 난 Not bad. 영어를 몰라서 지금이에요. 지금밖에 할 타이밍이 없어요. 자 두 분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정말 빨리 가죠. 빨리 가죠. 정말 빨리 가요. 네. 우리가 특히나 빨리 가셨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오늘 MC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날이니까. 네 어제 못 갔죠. 그나저나 이번 주 또 수다왕 선물이 기대됩니다. 쌤 오늘 선물은 뭐예요? 수다왕 선물? 오늘 선물은 바로 비밀입니다. 바로 비밀입니다. 진짜 제가 오늘 감동쟁이야. 어. 어마어마한 진짜 샘 스페셜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가 상상을 못해. 그러면 진짜 그렇게 그것만 특별한 선물이에요. 힌트 주세요. 지난주 힌트는- 블루투스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한테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이 선물은 확실히 공개되지 않는 것이 진짜 선물 같아요. 그렇죠. 궁금하기도 하고 더 궁금하죠. 갑자기 오늘 수강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근데 저는 뭘까요? 쌤이 저렇게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 보니까 예. 의외로 별거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마음 비우고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럴 수강 수도 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미 짐작을 하신 것 같아요. 저 6월인데 6월은 무슨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 아, 그렇죠. 호국 보훈의 달이죠. 지난주에 현충일도 있었죠. 네. 그리고 엊그제 6월 10일은 우리 87년 6월 항쟁 33주년 맞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도 6월이었잖아요. 예. 6.25 전쟁은 지금 70주년. 아니 저는 6월에 음. 영국에는 어떤 의미 있는 날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쌤, 그러네요. 6월에 영국에는 어떤 기념일들이 있나요? 다 까먹었어요. 아 이분이 한국 사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영국 기억을 뭐 있을 잘 수도 못하세요. 있는데 여기 산지 7년 돼가지고 아, 영국에는 몇 시인지도 몰라요 지금. 아 영국이 몇 시인지도 몰라요? 꼭 무슨 날이 돼서만 어떤 특정한 날만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평소에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도 다 역사 속의 하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핫 이슈를 이렇게 해보는 핫해 이슈픽. 원래 대부업체는 예금은 할 수 없고 대출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예금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보수이익의 이자를 돌려주겠다. 네. 이제 현혹시킨 거죠. 실제로 그래서 1,000만 원을 맡기면 무려 많게는 70만 우리가 원? 4부, 5부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맡기겠죠. 고수액, 고액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어떤 분은 17억 원까지 맡겼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현혹당하고 사기를 당했을까? 이 대부업체의 대표 직원이 이 전통시장 주변의 제2금융권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통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본인이 번 돈 하루하루에 그렇죠. 이게 이제 예금을 맡기죠. 그 과정 속에서 신뢰도가 쌓여갔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은 그 이율이 그 정도로 높으면 혹할만 합니다. 그렇죠. 사람인지라. 그렇죠. 왜냐면 네. 요즘 은행권의 이자가 정말 사실 말도 안 되게 초자금. 낮잖아요. 4부, 5부 준다면 저도 지금 혹한 네, 상황이거든요. 좀 속상한 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곳 중에 한 곳이 전통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이곳 자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분들의 심리, 이분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사건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까지 네. 아마 남편 몰래 이렇게 투자를 한 그런 분도 계시고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은 항상 가해자들을 잡아도 이 금액을 다 회수하기 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탕진한 네. 상태인데. 그러면은 사실 잡아도 이분들이 피해받은 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길은 사실은 막막하거든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전통시장 상인분들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런 사기 사건까지 당해가지고 너무 그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양반 더 하시고
우리가 또 그 다음에 갔더니 뭐 내려오더라고. 우리 허지는 초초로 내려오는데 그게 얼마나 이 불렀으라는 건데 다 내려왔다. 익산시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북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주민들이 지목했던 비료 공장과 관련이 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장전마을 주민들은 비료 공장과 정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소송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 취재를 제가 2번 다녀왔는데 얼마나 마을에서 가깝냐면 마을 휴관에서 이렇게 보여요. 바로 그리고 앞에 마을이 이렇게. 낮고 금강농산 비료 공장이 높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일까? 거의 이제 20년이 다 되어 이분들의 목소리에 왜 누구도 그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을 것이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첫 암 환자 발생한 게 2004년인데 네네. 이때부터 16년간을 지금 뭘 했는지 그렇죠. 너무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장전마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도 물론 힘을 봐 노력하셨지만 이 주민들하고 함께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요. 네. 그중에 한 분을 오늘 키맨으로 모셨습니다. 자, 키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현재 익산에서 시민단체인 좋은정치 시민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문선 대표님께서는 장전마을하고는 또 어떠한 인연이 있으셔서 제가 직접 주민들과 상대한 게 2017년도 2월 달부터 만났고요. 네. 주민들이 왜 암에 걸렸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민간 협의회 위원으로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 역학조사 과정에 계속 참여를 해서 원인을 밝히는데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첫 암 환자 발생 시점이 2004년이거든요. 그 전에는 뭐 환경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따로 이렇게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 봐요? 장전마을 사건이 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게 2017년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예. 전라북도의회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를 했죠. 집단으로 암에 걸렸다는 거를. 네. 그러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지역사회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왜 이런 일이 지역에서 벌어졌을까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 첫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고 이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된 게 2010년도에 비료공장 아래에 있는 소류지에서 집단으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네. 폐사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주민들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을 넣었는데 행정당국에서 이거를 조사를 하고 별 문제 없다. 에?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럼 물고기는 왜 죽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계속 일시적으로 시작됐다가 이렇게 묻혀버리고 해가지고 2017년도에까지 끌게 된 것이죠. 명확하게 인정이나 이렇게 지원 여부는 나름대로 또 심의가 있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역학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작년에 나왔잖아요. 2019년도 11월 14일 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예. 처음에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 했거든요. 비료공장이 불법 행위를 해서 영향을. 발암물질을 배출해서 주민들한테 집단으로 암에 걸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줬다 정도만 줬다고 나왔죠. 보지만 예.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장전마을이 비료공장이 폐쇄된 지가 2017년도 4월 달에 폐쇄를 되고 2018년 1월부터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물질이 얼마나 이렇게 배출이 됐고 양이 확인할 더 방법이 어려워진 없고. 거죠. 증거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폐쇄되기 전에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죠? 경험이 부족하고 이제 행정이 좀 그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다행히 그래도 마을에 있는 회관에서 침정먼지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침정먼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서
인과관계 인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겁니다. 그냥 환경부에서는 왜 이런 걸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지금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총을 넣어야만 건강영양조사,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도 허술해서 네. 사업자 의무가 굉장히 약해요. 네. 특히 또 우리나라 재활용 정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비료 원료로 사용하게끔 풀어졌거든요. 유해성 검토도 농진청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연초박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연초박에 대해서 유해성 실험을 한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없대요. 일본 거 사례 그대로 도입해서 썼다 이거예요. 아이고. 인과관계가 분명히 인정이 됐고 그러면 이 마을이 그 이후로 달라지고 있는지 환경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익산시하고 좀 투자를 해가지고요. 오염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니터링, 사후관리 용역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인자인 배출업체, 비료공장, 유한해서 금강농산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파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파산하니까 국가에서 구제를 해주게 되는데 주민들은 안 받겠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좀 전라북도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요. 왜 안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피해구제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피해 보상을 받을 조건이 굉장히 이렇게 약해요. 거기에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안 받고 동네에 또 분란에 같이 싸워왔는데 이 돈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역학조사가 끝나고 마을은 어떤 상태이고 우리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마을을 가서 찾아보고 마을을 둘러보고 직접 다녀오셨어요? 발로 뛰는 앵커 역시. 보면 아주 평화로운 그냥 평범한 농촌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속상하기도 하고 잘 실감이 안 나네요.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데. 안녕하세요. 예. 여기 장전마을이죠? 네. 마을입니다. 아이고, 근데 동네가 참 이쁘네요. 이 나무도 참 좋고요. 오면서 보니까 동네가 아주 깨끗하고 뭐 공기도 좋고 지금은 그러네요. 네, 네. 공장이 폐쇄된 뒤부터는 좀 공기가 맑아진 것 같아요. 공장이 폐쇄되기 전에 상황은 어땠어요? 아유, 그때는 말도 못했죠. 뭐 최악의 냄새 뭐라고 할까. 그 맡을 수 없는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지고 하는. 그래 밭에 나가서 이러다가도 막 쓰러지고 하는. 무슨 하루에 두 주건지 이쪽 들고 이쪽 와서 또 하루에 하루도 아니고 내가 아니고 두 분이 조건물 들어가고 할게 떨 죽었어. 그 방금 물에 속 들어가고 그만하면 사람이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는 예. 2012년도에 절제 수술을 하고 예. 또 위암 수술을 한번 위 하셨죠? 완전 100% 절제했고 네. 또 지금 5월 18일 날 수술해가지고 27일 날 나왔어요. 또 전립선 암 걸려가지고 재발이 아니고? 전이가 된 게 아니라 새로 네. 새로 다른 암이 새로 발생한- 생기셨군요. 근데 우리가 종합검사를 한 번 했는데 한번 두고 보자. 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한 4-4명 이상이 돼. 그래갖고 이제 가서 검사도 하고 오고 이제 또 암으로 진단 받은 사람도 있고 좀 기다려보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게 해서 현재 돌아가신 분만 17분 되시는 거죠? 이 부락이 이 함남의 청정 지역에 있었어요. 네. 여기가 이 한라산에 등산로가 있거든. 한라산. 네. 그래서 익산에서도 여기 등산로를 많이 와요. 이 댁에 누가 사셔요? 어느 분이? 위원장 댁이세요? 그 위에 좀 볼. 한번 가보세요. 이게 이제 이 바닥이 이렇게 까맣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공장에서 오랜 동안 공장을 가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빗속으로 비산먼지가. 비산먼지나 이런 바람을 이거 쬐서 씻어도 잘 씻어지죠. 이걸 시에서 이것도 물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청소를 하고 덮어야 돼. 네. 가까운 네, 쪽일수록 가까울수록 훨씬 더 많이 심하시군요. 네. 보세요, 저기 저쪽이 공장이잖아요. 차곡차곡 안 여기가 돌아가신 집이 네. 없어. 다 돌아가셨어. 공장에 가까운 집집마다. 쪽일수록 많이 그렇지. 편찮으시고 예, 힘들으시고. 다 돌아가셨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머리 아프고 지금도 저 공장만 찾아보면 막 울렁울렁하니 막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게 아이고. 있어.
그게 참아야지. 건강을 위해서라도 참아야지 해도 안 되더라고. 아, 이게 어머님 댁이에요? 네, 저희 집입니다. 신옥희 어머님. 네. 마당 넓네요. 아, 이 꽃도 이쁘다. 이거 뭔 꽃이에요, 어머님? 이게 페랭이 꽃이야? 들어오세요. 아이고, 집이 참 좋네요. 저긴 가족 사진인가 봐요. 네. 손주들까지 다. 네. 우리 가족들 저 안면도에 놀러 갔는데 안면도. 식구가 많으니까. 나보고 항상 약하다고 했었는데 먼저 그분이 가셨구나. 먼저 돌아가시더라고. 병원이 어떤 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췌장암. 췌장암. 장전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고 암에 걸리고 했던 그런 공장입니다. 지금은 공장은 비어있는 상태고요. 저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굴뚝이 있는 자리가 원인 모를 화재로 불에 타고 어떻게 보면 증거가 없어져 버리고 굴뚝은 굉장히 높았어요. 높았는데 높으니까 이제 연기가 멀리 나가고 이게 여기 지금 웅포 쪽에 그 골프장이 생기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냄새나서 못 치겠다고 하니까 불쑥을 낮췄군요. 낮추면서 동네는 피해가 엄청나게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안으로 이런 네, 거가- 그런 것들이 있죠. 아. 그 옥상에서 나오는 물질들하고 유사해요. 네. 또 사진 또 나오겠네. 얼굴 좀 찍어봐요. 나 사진 나오라고 그래요? 찍었는데 사진. 물을 잘 깔아놔. 응, 세는 게 좋네, 이쁘고. 이거 주소. 이게 널러 나온 게 따로. 지금까지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안마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누구는 이제 이상스럽게 보고 그랬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좀 친환경 마을로 누가 봐도 여기 와서 우리 동네에서 살고 싶다. 와서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을로 좀 떠나는 불악이 아니라 사람이 와서 사는 그런 살고 싶어하는 마을 그런 마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의 말씀이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원래 마을로 돌아가는 거. 장점이 많은 마을. 그렇죠. 장점이 많은 마을.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슴 아픈 것은 오염마을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이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그런 선입견 때문에 또 시달리시더라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2019년산은 다 매입을 해서 폐기 처리를 했고요. 네. 민간 협의회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중금속 검사를 했거든요. 예. 그게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불안해하죠. 익산이 이제 친환경 도시를 선포를 했잖아요. 어찌 보면 비료공장 부지를 어떻게 재활용하고 다시 조성하느냐가 주민들이 이제 그걸 사달라고 해가지고 관리동을 쓴 건물만 익산시가 매입을 했고요. 그 안에 폐기물도 1,400톤이나 불법으로 매립돼 있어서 이적처리해서 현재 그걸 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할 것이냐.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어쨌든 역사이기 때문에 예. 그 유사한 내용으로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은 황인이 아까 오셨던 그 대책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 환경 재앙을 주민들이 극복해내고 예. 친환경 마을로 되살아나는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기리는 그런 환경생태공원 혹은 기념관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근데 또 주민 일부 배우자나 부모님을 잃으신 그 주민분들은 이 공장을 빨리 없애버리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보기도 아예 싫으신 예, 거죠, 지금. 다 빨리 헐어치워버리면 좋겠다는. 이분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년마을은
환경오염 마을이 아니고 환경오염과 싸워서 승리한 마을입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위대하시다. 이 작은 마을 몇 분이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이 환경 문제를 환경부, 정부, 수많은 배출업체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위대한 부분이 계속 역사적으로 남아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과제는 장전마을이 이제는 환경오염의 마을이 아니라 친환경, 그다음에 환경의 선도마을로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말도 못해 냄새가 말도 못해요. 헛기역질이 나고 빨래 냄새 배기가 무슨 게 빨래도 못 널잖아요. 그렇게 생겼어. 여가 벌이 다 있었어. 앞뒤로 있은 게 겁나게 많지. 그런데 그 벌이 하나도 없어지면 나가면 죽어문가 봐. 오늘 아니요. 겁나게 내가 속상해. 아, 그렇게 그냥 약을 계속 넣어놓고 다니시는구나. 두통이 심할 때는 하루에 하나씩 먹을 때도 있고 기본 5일에 하나. 이거 계속 진통제를 많이 먹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자기 몸에 꼭 필요한 진통제를 먹었을 때 효과를 못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안 먹고는 도저히 답이 없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되세요. 어디가 폐암 들어가지고 폐암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3년째 지금 항암을 지금 3년 전에 받고 또 지금 다시 항암을 받고 있어요. 아침 저녁에는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요. 지금은 이렇게 창문을 개방해 놓고 지내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이 가까운 데서는 아주 살기 힘들다고 봐야죠. 이 농촌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악취를 맡고 사니까 건강할 수가 없지. 아, 마스크를 썼는데도 냄새가 지금 엄청 들어오거든요. 전에 친자 오신 분들은요 옷을 못 입고 갔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집에 오늘 나가지고. 못 간다고. 야 위에 봐보세요. 다 비가. 아, 다 뚫려 있네. 다 비가. 공장 사모님이신 거예요? 사모님이세요. 냄새가 제가 와보니까 많이 나긴 나요. 우리 공장에서 가동도 안 하는데 무슨 냄새가 나? 이거 너무 하자는 생각을 냄새겠어 뭐. 저희는 지금 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영업 정지 중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단속 통해서 이제 악취 수치가 높다든가 폐기물관리법 변경허가 미이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행정에서는 자기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역학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어떤 이 피해에 대한 확증이 필요한데 피해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도에서 하겠다는 건 지금 지난번 익산 장정마을 관련해가지고 이런 건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들어온 걸로 해서 거기서 용역비를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할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럼 조사 안 하시고? 예, 저희는 이 피해에 대한 확증이 없잖아요, 아직은. 근데 이거는 도 차원에서 그냥 샘플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익산 장전마을은 국가나 정부 기관에서의 어떤 노력보다는 다행히 익산이라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계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가지고 어떤 지자체를 설득을 했고요. 그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 오염물질원이라든가 오염 여부까지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민원을 냈고 그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 냈기 때문에 환경부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객관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순창 장덕마을 같은 경우 그걸 할 수가 있느냐? 마을 주민들이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 순창이라는 지역사회가 그러한 그 전문가 집단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해야 돼?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 그 어려운 분야에 마을 주민들이 증명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농촌 마을이 국토법상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근데 계획관리 지역 안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퇴비공장, 비료공장, 플라스틱 재생공장 이것들을 입점을 어떻게 하면 제한하고 강화시킬 것인지 정부에서 입법을 제정을 저는 다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가 어딘가에는 들어서야 돼요. 근데 일부러 그 공장 부지를 농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렇죠. 한적하기도 하고 또 다 고령의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니까 부지가 문제가 저렴하고. 발생해도 부지도 저렴하고. 근데 도시적은 못 하니까요. 농촌에 계획관리적으로 다가해 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환경의 뒷전으로 밀린 거죠. 아이고, 저는 사실은 처벌 수위도 조금 못마땅합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회사가 망할 정도의 배상금을 영화도 좀 비슷한 영화 있잖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에린 브로코비치 예, 예. 그런 영화. 그 영화 말씀하신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가 실화였죠. 네. 1990년대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실화인데 배상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불법 행위, 반환경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훨씬 상회하는 액수를 이렇게 벌금처럼 영화에서 4천만 달러? 3,300만 달러. 네. 제가 알기로는 해외 사례에서 장전마을이나 장덕마을 같은 사례도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나마타병이라고 수은 중독 사건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미나마타 현에 있는 비료공장입니다. 여기도 화학비료공장하고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한 업체인데 1930년대에 가동이 됩니다. 비료공장에서 사용된 수은이 폐수로 배출이 되는데 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서 이 바닷가 마을이거든요. 바닷가로 흘러가면서 어패류들이 전부 다 수분에 오염이 돼요. 그럼 주민들은 이걸 고기 잡고 조개를 채취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 먹고 수은 중독이 된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렇죠. 몸에 그러면서 그 공정은 중지가 돼 있지만 아직도 바닷가의 침전물들을 지금 조사해서 정화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 걸 또 한쪽에 매립하고 있고. 지금 90년이 넘어서 100년이 다 돼가는데도요. 그 지금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반환경 범죄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좀 도입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지켜가면서 윤리적인 경영을 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거 도입을 이제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가장 큰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전마을은 정부의 법률의 허술한 관리 그리고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해서 주민들의 환경물질을 배출한 사업체 그리고 제대로 지켜서 주민들 건강을 지키라고 관리 감독하라고 인허가도 내주고 권한을 부여한 행정
세계의 작품입니다. 작품. 이 부분에 대대적인 전환, 환경정책 의식 변화가 없으면 장전마을 같은 사례는 또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민원 제기한다 그 민원 해결만 하는 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이런 부분에 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갖지 않으면 제2의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또 터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100% 공감하는데요. 적극적인 걸 넘어서 좀 저는 선제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찾아가서 행정이 막아내는. 국무총리가 사과를 하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네.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덜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정말 옆을 살피지 않고 우리가 부자 나라가 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골에서 병마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것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성찰해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김행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 시민의 우리 손문선 대표님 감사의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예,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다를 정리하는 짭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번 연속 수다 꼴찌를 했잖아요. 네. 이 짭수다를 통해서 오늘 수다왕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산에 나무가 없어지고 바다에 물이 없어질 때 비로소 돈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은 돈보다 중요하다. 저는 오늘 짭수다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환경은 돈보다 중요하다. 환경이 무너지면 미래는 없습니다. 환경은 미래다. 저는 장전마을이나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는 이 마을들에 대해서 이 당국자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내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내 고향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해 주세요. 이게 가장 오늘 평범한. 너무 평범해요. 저는 늘 이렇게 밋밋한데 의미는 밋밋하지만 충분히 저희가 이해. 이건 아마 짭수다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디언 속담을 비롯해서. 그리고 오늘 아니 너무 평범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잘 하셨어요. 오늘은 진짜 상품 같이 걸어줄게요. 오. 눈 좀 감아주세요. 예, 예. 아까 공개 안 했던 상품.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거예요. 뭐예요? 네, 이거 진짜 볼 때마다 장전마을. 문화재 진짜 진짜잖아. 좋은 거예요, 진짜. 오 세상에. 진짜. 목걸이에요? 야, 이제 가보로 남겨도 이거- 되겠어요. 네. 봐도 돼요 이제? 저거 네, 이제 봐도 됩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아. 탄소 연대 측정 해봐야 될 것 같아. 뭐야 저거? KBS 한국방송? 아니 거의 자 오늘 좋은 상품도 받았는데 인디언 인형처럼 춤 좀 추세요. 제작진이 인디언 많이 지금 인형처럼. 어려운가 봐요. 어려워요? 네. 자 이제 오늘 수다 꼴찌를 또 둘 중에 누가 수다 꼴찌가 될 것인가? 와. 자 오늘의 수다 꼴찌는 불안해. 누굽니까? 마음 편하다. 마음 편하다. 왜? 아니 저거 스트레스 났죠? 아니 근데 오늘은 진짜 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 오늘 솔직히 지옥쌤이 저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면 지옥쌤 오늘 NG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할게요. 수다왕이 오늘의 잠깐만요. 왜 제가 됩니까? 편집돼서 시청자분들 몰라요. 편집하지 마시죠. 이게 그럼 미안하니까 그냥 제가 하나 먹을까요? 같이? 내가 남은 거. 네 그러면 저 이거 먹을게요. 그거라? 좀 더 연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맛이 그렇게 뭐 쓰거나 씻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저요. 단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인 줄 아세요. 이번 주부터는 수다 꼴찌 벌칙이 없어졌어요. 아 진짜? 얼굴에 낙서하는 거 그런 거 안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